자, 시작할게요. 자, 지난 시간 내용 말로 복습할게. 자, 우리 이제 부등식 들어왔어. 어쩌면 이제 부등식도 제목이 뭐냐면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 앞에서도 여러 가지 방정식 배웠잖아. 그치? 자, 한 번 더 말로 복습해볼까? 자,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시은아,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뭐 배운 것 중에 방정식? 뭐 어떤 방정식 배웠지? 이 차 방정식이? 2차는 중học 때 배웠고요. 몇 차 이상? 근데 이제 3차 이상도 배웠잖아. 보통 묶어서 고차라 불러요. 높을 고차. 그래서 3, 4차 푸는 거 배웠지? 근데 거의 이제 인수분해 관련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시 공부하실 때 꼭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제 달달달 영어 단어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웠던 게 또 기억나는 친구. 또 뭐 배웠지? 자, 힌트. 3차 방정식 중에서도 약간 특별한 거 하나 배웠어요. 뭐? 예를 들어 x 3제곱은 자, 숫자 하나 도와줄래? 보통 거기 어떤 수어죠? 1 또는 뭐 마이너스 1, 8 또는 27 이런 게 가능한 문제 있잖아요. 한 허근을 W라고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식 5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배웠고 또 뭐 배웠게? 하나 더 배웠어요. 아, 2개 더 배웠다. 절대값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 들어간 방정식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마 이번 주에 절대값 들어간 부등식까지 할 거예요. 일단 시험 되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이제 2학기 때는 지난주 토요일날 고1 학생들 대상으로 2학기 때는 절대값 함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막 이제 어딘가에 막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모든 풀이가 똑같다.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셔야지 절대값 풀 수 있다는 점. 해서 이제 배웠고 마지막으로 연립 방정식 배웠지.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거에다가 뭐 인수분해 전략 그리고 뭐 대칭인식 이런 것들 몇 가지 소개드렸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부등식에도 이제 사실은 어쩌면 제목을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부르자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배운 연립 부등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중2 때 배웠는데 뭐 그럴만했죠. 한번 들어보시면. 각각을 푸신 다음에 이제 겹치는 걸, 그러니까 연립이란 게 둘 다 되는 거니까 겹치는 걸 쓰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어서 배웠던 게 소위 복잡한 3종 세트 있잖아. 자, 상우야, 보통 복잡한 식 그러면 세 가지 뭐 있지? 보통 여러분 그 페이지 가시면 세 가지 같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 도와줘. 괄호. 보통 괄호 나면 풀면 되겠지. 전개해서. 두 번째 뭐? 소수. 자, 소수가 나왔다. 어떤 뭐 곱해줘요? 10, 100, 1000만 이런 거 곱해준 거 맞나? 이런 거 보통 10의 거듭 제곱이라 불러요.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뭐? 분수가 나왔다. 보통 뭐 곱해줘? 좋은 말도 하시네. 이제 분모를 지울 수 있는 보통 가장 작은 걸 곱해줍니다. 최소 공배수. 아시겠죠? 자, 복잡한 3종 배웠고요. 그 다음 이어서 자, 세 번째로 배운 게 뭔지 알아? 참고로 이 순서가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 연립 방정식과 동일한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기본 계산 배우고요. 이어서 복잡한 배우고요. 이어서 뭐 배울게? 특수한 꼴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한 꼴이 뭐냐면 연립 방정식 때도 간단히 쓸게요. 이런 거 배웠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 부등식에도 이런 꼴도 있거든요. 근데 얘랑 얘의 차이점이 뭐라고 이거요? 얘는요 보통 푸실 때 어떻게 푼다고 했지? 순서랑 상관없이 아무거나 2개. 물론 사실 이제 우리 그 당시에 풀 때 원래는 아무거나긴 한데 좀 센스 있게 쉬운 거 2개 하잖아요. 근데 자 얘는요 태어가 얘는 반드시 어떻게 분리하라고? A, B, C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설명 지유도 AC로 가면 식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훈아 뭐 배울게? 네 번째 특수한 뭐? 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역시나 여기에도 특수한 해가 있었잖아요. 해가 없는 경우 혹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근데 여기에는 수빈아 혹시 여기에는 특수한 해에 숙제해 보시면 보통 한 2가지 있거든요. 어떤 거 넣을 수 있게? 첫 번째 여러분 얘 풀었을 때 첫 번째 뭐 있어요? 어떤 경우 있지? 해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겹치는 게 없으면
그런 경우. 두 번째로 뭐 있어요? 해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딱 거기서만.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연립부등식 계산은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오늘은요, 자, 만렙 갈게요. 오늘은 이제 만렙을 가보시면, 그 지난 시간에 상우였나요? 선생님 여기 왜 안 하세요? 자, 지금 할게요. 자, 만렙에 몇 쪽 가시냐면, 자, 몇 쪽일까요? 맨 앞에. 감사합니다. 자, 112쪽이래요. 사실은 아까 이제 어떤 친구를 보니까 깜빡하고 풀었대요, 조금. 근데 이제 보시면 풀만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앞에 부분 이제 건너뛰긴 했는데 딱 이제 한 부분 좀 하고 싶어서 온 거긴 해요. 자, 그리고 자, 이번 페이지는요, 위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보이세요? 사실 이 내용은 필기해 드릴까? 얘는요, 좀 확대할게요. 자, 얘는요, 중학교 2학년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써먹고 있고,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게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써 있어요. 실제 밑에 문제도 중학교 문제입니다. 자, 한번 그러니까 간단히 한번 구경만 해볼게요. 아시겠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부등식은 자, 성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특징 같은 거야. 뭐 이런 게 된대요. 아시겠죠? 성질. 보통 수학에서는 성질이라고 불러요. 특징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읽어보시면 첫 번째 일단 A, B, C가 실수라고 칠게요. 자, 실수일 때 1번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나 필기해 볼래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기 반은 질문이 안 나는데, 물론 사실 이제 아직은 안 나올 만한데 하나 질문해 볼까요? 말 나온 김에. 그 일단 A, B, C가 실수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 이번에 새로운 수 하나 배웠지. 실수 말고 뭐? 허수는요, 이런 거 안 될까요? 제 질문은요, 허수는 어쩌면 이제 뭐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실수라고 나와 있길래 우리 더 큰 수를 배우는데 써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허수는요, 허수는 이게 결론인데 대소관계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허수는요, 사실 크기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번에 허수하면 i라는 기호하나 배웠잖아. 자, 예를 들어서 4i랑 3i랑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큼? 이게 결국은 결론적으로 비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허수 가지고는 부등식을 못 만들어. 아시겠죠? 비교 불가능.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대소관계 크기 비교라는 거는 약간 실수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어쩌면 크기 비교는 실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허수는 애초에 이름부터 가짜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크기 비교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게 아니라고요. 4i라고. 아시겠죠? 혹시 아무도 질문이 없지만 궁금해할까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수 A, B, C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만족한다. 한번 구경만 할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1번 내용입니다. 자, A가 B보다 크고 다시 B가 C보다 크며 여러분들 A가 C보다 큰 거 아시겠어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잖아. 써드려. 5가 4보다 크죠? 그리고 4가 3보다 크며 5는 3보다 크나요?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2번부터긴 해요. 이걸 저희가 잘 써먹고 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2번 성질입니다. 자, 2번 성질은요, 자, A가 B보다 클 때, 자, 보이세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더하기를 하든, 양쪽에다가 빼기를 하든, 자, 밑에 있는 이거 같이 할까요? 양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를 하든, 전부 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등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밑에 이 친구죠. 자, 여기에 별표 하나 칠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등식에서 보통 틀릴 때 이거 실수하지. 그럼 자, 위에는요, 여기 가정 보여? 자, 위에는 C가 양수일 때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 할 때는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배웠잖아. 근데 밑에 있는 요게 지금 뭐냐면 C가 음수라는 얘기거든.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요. 자, 요거 혹시 건이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네. 즉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자,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자, 중2 때 배우는데 이게 그냥 제일 중요하다 보면 돼. 그러니까 사실 딴 거는 다 똑같아. 방정식, 등식이랑. 근데 부등식은 이것만 달라. 그러니까 곱하기 할 때 좀 주의하세요. 음수로 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읽어봤더니 뭐 이미 아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밑에 문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이런 문제 봤던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부등호 방향 체크해 보실래요?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책에 그대로 나와요. 그 당시에도 페이지 제목이 부등식의 성질이었고 이제 이렇게 양 옆에다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제 부등호 방향 체크하라는 문제입니다. 다 하셨나요? 부등호 방향 체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앞부분은요 약간 복습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별로 할 말이 없고요. 이제 잠시 후에 할 말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바로 하면 쉬는 시간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쉬는 시간으로 가능하겠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시은아. 자, 일단은 위에 보시면 기본 세팅이 뭐였냐면 A가 B보다 클 때입니다. 자, A가 더 클 때. 자, 시은아. 1번은요. 자, 부등호 방향. 이렇게 말해볼래? 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고. 그럼 안 바뀌죠. 자, 양쪽에다가 똑같은 걸 더하면 안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빈아, 자, 2번은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것도 안 바뀌지. 그냥 같이 합시다. 자, 3번. 자, 3번은 이유야.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 여러분들이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니까 바뀌겠지. 그리고 4번의 현서야.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 양쪽에 10 나누는 거 양수는 안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자, 5번 문제는 우진아. 얘는 바뀔까 안 바뀔까? 여러분, 얘는 혹시 바뀌는 거 아세요? 자, 어느 타이밍에? 여기 보시면 요거 보여요, 요거? 요게 양쪽에다가 음수를 한번 곱할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요때 바뀝니다. 다시 더하기 5는 안 바뀌는데 요거 때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나시는지? 중학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보시면 뭐 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네. 자, 예를 들어 6번, 7번 한번 쭉 역시나 부등호 방향 누가 더 크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가끔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가끔 이런 걸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한 팁 하나 드릴게요. 보통 이 문제를 좀 약간 꼼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꼼수.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꼼수 뭔지 아세요? 이양 아니에요. 약간 꼼수 하나 있어요. 맞아. 요거 만족하는 숫자를 그냥 아무거나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실제로 그게 약간 꼼수인데 저는 꽤 좋아해요. 그것도. 자, 제가 이 문제를 한 두 가지 풀이 보여줄게. 첫 번째가 성질로 푸는 풀이, 두 번째가 이제 약간 꼼수.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미니가. 자, 얘는요,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혹시 이거 부등호 방향 지금 위에 이렇게 써 있잖아. 자, 이렇게 써 있단 말은 일단 A는 0보단 작아요. 음수. B는 0보다 크고. 근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은 사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안 바뀌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풀입니다. 자, 첫 번째 풀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제목이 이제 부등식의 성질로 저는 보통 이제 일종의 이런 것들을 약간 모양 만들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약간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다시 위에 주어진 가정을 보시면 현재 자, 어쨌든 A랑 B랑만 비교하시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B가 더 큰 상황이잖아. 그치?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문제인 요 모양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자, 양쪽에다가 뭐 더할게? 양쪽에 뭐 더하면 이 모양이 생겨요? 양쪽에 A를 더한 것처럼 보이시는지 난 그렇게 보이거든. 그렇죠? 양쪽에 A를 더한 거잖아. 근데 저희가 배우기로 더하기는 방향이 안 바뀐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아마 답안지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다시 위에 가정에서 양쪽에 A를 더한 거라고요. 근데 더하기는 부등호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풀이, 그래서 1번은 요 방향 맞습니다. 안 바뀌어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일종의 꼼수인데 뭐냐면, 자,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하나 용어 알죠? 이런 걸 가정이라 불러. 약간 이제 주어진 어떤 문제의 조건. 자, 그래 조건이라 쓸까? 조건. 자, 어쩌면 조건을 만족하는, 자, 이거는 어쩌면 2번이라 쓰고 팁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생각이 빨라요. 근데 나는 이런 거는 살짝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모지성으로 대입하면 되거든요. 다시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를 그냥 대입해보기. 자, 이거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혹시 태욱씨, 자, 여기 위에 조건이 이거잖아요. 혹시 이거 만족하는 A, B 예시 같은 거 있을까? 자, A랑 B 뭐랑 뭐 하시면 돼? 마이너스 1, B는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아무거나, 사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지.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했지만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막 큰 숫자 뭐 2천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아무거나 좀 이렇게 괜찮은 거, 빠르게 만만한 숫자 하나 꺼내서 그 다음 뭐 하자고? 주어진 거에다가 대입하시라고요. 자, 여기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나오겠네. 사실 두 개 더하시면 0 나오잖아요. 자,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요렇게. 자, 밑에 있는 거 안 푼 친구 한번 다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이번 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그냥 뭐 숙제로 줘도 그냥 풀 수 있어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요런 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연립합들은 당연히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중학교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부등식에. 자, 다들 이미 하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한 30초 후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다들 요즘에 좀 약간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선생님 사실 약간 머리가 아파가지고 띵하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는 점.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7번, 8번, 9번 남았습니다. 7번, 8번, 9번. 자, 확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위에 주어진 조건 한번 써볼게요. 자, A, B는 실수고요. 저걸 만족합니다. 자, 7번 문제 유미나. 자, 이 경우는요,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요것도 안 바뀌겠죠? 역시나 어쩌면 여기서 출발해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더하신 거잖아. 양쪽에 더하기는 안 바뀐다는 점 아시겠죠? 안 바뀝니다. 자, 8번 문제 종문아. 자, 얘는요, 일단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바뀌는 거 아세요? 그럼 종훈님 혹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 왜 바뀌죠? 혹시 여기서 양쪽에다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이 모양은? 여러분 혹시 여기다가 양쪽에 뭐 해야 이거 나와요? A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풀이라고요. A를 곱한 거잖아. 그런데 A는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A는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뀐다. 이렇게 설명하신 퍼펙트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현빈님 맨 밑에 있는 거 일단 부등호 방향 바뀌기 안 바뀌기? 안 바뀌죠. 자, 또 물어볼까? 혹시 여러분들 요 식에다가 양쪽에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얘는? B를 나눈 거지.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니까 안 바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깔끔하게. 아시겠죠? 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뭐 아무튼 근데 아마 고등부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중학교 내용이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풀라고 연습한 겁니다. 다음 장은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책에서 요 다음 장부터가 시험 숙제 범위였잖아. 그치? 그리고 역시나 이번 페이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약간 내용이 살짝 나와요.
자,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요런 꼴, 요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1차 부등식 같은 모양이잖아.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요런 게 하나 써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숙제로 안 드린 이유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유형 때문에 요거 하려고 같이 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문제 볼게요. 일단 밑에 문제 보시면 예를 들어 자 밑에 왼쪽에 있는 거 여러분 풀 수 있겠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건 그냥 1차 부등식이잖아. 우리 연립은 이런 게 두 개 있는 게 연립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지금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괄호 있고 분수 있고 소수 있는 거 할 줄 아시니까. 오케이? 자, 지금부터 오른쪽 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15번 같이 이렇게 빈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5번 문제가 몇 개 없잖아. 아깝잖아. 15번 옆에 보시면 공간 보이세요? 아니다. 자, 16번 갑시다. 16번에다가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16번 여러분들 이거 부등식이거든?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등식 문제니까 풀 수 있잖아. 심지어 1차 부등식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뭐 그런 페이지입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할 거는 상우야, 자, 이 주의할 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원래 배운 대로 풀다 보면 좀 어떡하지? 싶을 타이밍에 이제 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네, 네, 하세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 여러분 자 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을 줄 알잖아. 여기서 마무리 지을 타이밍에, 자, 지을 타이밍에 양쪽에 원래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우리 원래 여기서 양쪽에 이제 뭐 할 차례야? 여러분 제 질문 이상한가?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거라고 치면 뭐 쟤랑 얘랑 뭐가 다르냐고요? 자, 이거라고 치면 유민아 양쪽에 이제 그다음 뭐 할 차례지? 나누기 2를 할 타이밍이잖아. 그쵸? 이미 정리가 될 만큼 되어 있는데 요 x 앞에 개수를 나눌 타이밍이라고요. 그런데 자, 잘 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은 그러니까 요 이제 페이지의 내용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여기서 나누기 a를 해야 될 타이밍을 다들 아시죠? 얘를 날려야 끝낼 거 아니야. 근데 이 타이밍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응? 자, a라는 게 어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수학에서 이제 얘는 이제 보통 제가 하는 말 중에 좀 주인공 문자란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x라는 게 어떤 문자라고 치면 혹시 a는요 약간 숫자 같은 건 거 아세요? 저 a가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건데 자 나누기를 챙겨해요. 근데 나누기를 할 때 숫자가 지금 a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면요 함부로 못하는 거 아세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이 뭔가 나누기를 하는데 a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심지어 이 문제가 부등식 관련 문제란 말이야. 왜? 자, 부등식에서 나누기는요 특히 뭐가 중요한 줄 알아? 또 a에 뭐가 중요해요? 이 부호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 문제의 어떤 컨셉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자, a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함부로 나누기 할 수 있니? 누구 마음대로. 그쵸? 다시 양쪽에 만약에 더하기 a였다면 고민할 게 없어요. 더하기는 바뀌지도 않고 뻔하니까 나누기, 자, 부등식 문제에서 나누기를 한다고 지금. 그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문제는요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얼마 전에 적으세요. 자, 얼마 전에 절대값 방정식 배웠지. 어쨌든 그때랑 비슷한 말을 할 것 같아. 자, 이 문제는요. 그래서 식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한 번에 풀 수가 없고 크게 세 가지로 푸셔야 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써드릴까?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자, 앞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가끔 크게 나눌 일이 좀 많다는 거야.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절대값 방정식도 기억나? 크게 뭐 1보다 클 때, 작을 때 각각을 풀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러분들 이 이유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기 싫은데 A가 뭔지를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게 A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자, A가 여러분들 첫 번째 양수일 수 있죠. 뭐 뭔지 모르지만 양수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 음수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자, 두 번째 A가 뭐일 수 있게? 음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우리 얼마 절대값 방정식 때를 좀 참고하시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고요. 다시 그때는 왜 이렇게 한 줄 알아? 절대값을 풀려면 어쩔 수가 없었거든. 다시 얘도 왜 이러냐면 얘를 풀려면 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혹시 여러분들 하나 남은 게 뭔 줄 아세요? 자, 하나 남은 게 혹시 뭐게요? 여러분 지금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 있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어요. 뭐 A가 위에 문제 읽어보시면 지금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A가 0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크게 세 가지를 밑에 한번 연습할 거야. 이제 구분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자, 구분해주면 이제는 뭐가 가능하다? 저거 부등식을 풀 힘이 생긴 거예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A가 양수일 때는 자, 양쪽에다가 A를 나눴을 때 일단은 이렇게 나오시겠죠? A를 날린 겁니다. 자, 이때 시은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자, 이제 양수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 확정할 수 있다는 거야. 안 바뀌겠죠? 이렇게. 제 말 이해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그리고 자, 두 번째 경우. 자, A가 음수일 때입니다. 자, A가 음수일 때 여러분들, 자, 이 경우 현빈아, 자,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이제 이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억지로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유 자체는 그 절대값이랑 같은 이유야. 이렇게 해줘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절대값도 해결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줘야 얘를 풀 수가 있다고요. 즉 여러분들이 함부로 A를 나눌 수가 없는 문제야. 이 문제가 A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 부분을 약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위에는 좀 쉽잖아요. 그냥 나누면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자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요, A가 0일 때입니다. 잘 들어. 여러분들 A가 0일 때는요, 어쩌면 이제 A가 0으로 정해진 거지. 그럼 제가 자 저기 있는 부등식 자리에다가 한번 실제로 A 자리에 한번 0을 대입해 볼게요. 다시 이 경우는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0을 대입하자고요. 자, A에 0 대입한 거지.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만족하는 해가 뭔 줄 아세요? 자, 다시 이게 있잖아. 사실 우리 지난번 연립 때도 특수한 예 배웠지. 이게 사실은 필기해 볼까? 여기 A가 0인 곳을 조사하는 게 특수하는 거야. 자, 특수한 해. 사실 1차 부등식에도 이런 경우는 특수한 해가 생겨요. 자, 우리 그동안 특수한 해라고 부를 때는요, 뭐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뭐 해가 하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잖아. 얘가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다시 질문해 볼까? 여러분 혹시 얘 있잖아. 이 부등식의 해가 뭔지 아세요? 없다. 여러분 혹시 이거 해 없다 할까요? 그럼 자 좀 더 파고들까? 여러분 해의 뜻이 뭐예요? 자, 시은아, 해의 뜻이 뭐지? X의 값? 쳐보세요. 예를 들어볼까? 자, 이거 피하지 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해라는 거의 뜻을 좀 이해를 해야 돼. 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얘를 풀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할줄 하셔도 되고요. 자, 요거 있지. 여러분 얘 해 있잖아. 얘 해 뭐예요? 그리고 사실 부등식은 알죠. 요게 해인 거군요. 사실 이게 해가 나온 거잖아. 우리가 방정식과 다르게 해가 뭐 눈으로 안 나와요. 무수히 많다 보니까. 여러분 물어볼까? 이거 되는 자, 해 중에서 혹시 질문, 요거는 해일까요? 해 맞아요, 해거든요. 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죄송한데 다시 물어볼게요. 자, 요거는 요거의 해 맞아 아니야? 맞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해라는 게 맞죠.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 3이 4보다 작나요? 작으면 해인 거잖아. 이해돼?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자 5는요 현서야 5는 요 부등식의 해일까요? 왜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 4보다 안 작잖아. 자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 그럼 자 상우야 자 요거의 해 하나 말해볼래? 1. 그럼 1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등식도 이렇게 나열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거 무수히 많거든요. 이거 언제 쓰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부등식도 원래 이게 가능해. 안 쓸 뿐이야. 태호가 하나 더 해볼까? 혹시 이거 해인 거 뭐 있지 또? 2도 있고요. 설마 소심한데? 음수도 가능하잖아. 다시 갑니다. 자, 이거 해가 뭔 줄 아세요? 자, 해의 뜻이 뭐라고?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요게 되는 것들이 해입니다. 뭐야? 이거 답이요. 예를 들어볼까? 혹시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서 x에다가 2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럼 x에다가 2 한번 대입하시면 왼쪽에 0 곱하기 2 나오고 오른쪽에 0 나오잖아. 근데 0 곱하기 2는 얼마예요? 0. 이게 0이면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건 되잖아. 크거나 같다니까 항상 0은 0 이상이잖아요. 자 2만 될까요? 예를 들어 자 요거 수빈아 자, x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왼쪽은 0 곱하기 마이너스 5 오른쪽은 0 되니까 자, 요거는요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참이잖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 얘는 질문 얘는 뭐가 될까요? 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실수. 어쩌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을 쓸 때는요 근데 이제 무수히 많다라고 쓰면 안 되고 이번에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어쩌면 실수란 말을 이용해서 즉 이제 A가 0인 경우는 모든 실수가 정답입니다. 실제로 이제 요게 뭐냐면 1차 부등식에서 특수한 애가 여기서 나와요. 보통. 자, 흐름 이해하시겠는지. 자, 이렇게. 자, 질문. 여기다가 아마 밑에 문제로 나올 건데 추가 질문 해볼까? 혹시 여러분들 얘 있잖아 지금 요 상황에서 해가 무수히 많지 모든 실수. 혹시 여기서 추가 질문. 만약에 주어진 부등식을요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얘랑 얘의 차이점 아시겠죠? 여기 는이 있고 없고잖아. 이렇게 바꿔드리고 자 A가 0일 때 한번 풀어보실래요? 요렇게 바꾸면 요때 해는 뭔지 자 요렇게 바꾸시고 A 자리에 0 대입하시면 요렇게 나오잖아. 질문 요거 해 뭘까요? 뭐. 자 이거 되는 X 있냐는 거야. 있게 없게 무조건 안 되지. 그쵸? 여기는 항상 0 나오잖아. X에 뭘 넣든 간에. 근데 0은 0보다 작지 않잖아요. 이게 해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여기 하는 거예요. 앞에는 다 그냥 앞에 배운 내용인데 이 내용 하나 때문에. 자, 한번 정리해봐. 자, 밑에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일단 컨셉이 뭐냐면 이렇게 X 앞에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X 앞에 그냥 숫자가 딱 보일 때는 그냥 풀면 돼. 너네가 보이면. 근데 A라는 숫자긴 한데 약간 숫자 대용인 게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부등식에서 특히 나눗셈을 해야 될 타이밍에 얘를 모른다? 시작을 할 수가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랑 비슷하게 크게 세 가지로 쪼개버리는 거야. 저기가 이제 양수인 경우, 저기가 음수인 경우, 하나 더 0인 경우까지. 자, 세 개를 쪼개시면 양수일 때는 배우신 대로 부등 안 바뀌고요. 음수일 때는 바뀌는데 자, 세 번째 요거를 주의하세요. 자, 0일 때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뭔 소리야 싶은데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해의 뜻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경우는 사실 이제 이거를 외워도 괜찮아요. 보통 이 두 가지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는이 있기 때문에 항상 된다는 거예요. 해가 모든 실수가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는이 없잖아. 항상 안 된다는 거야. 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A는 0일 때가 약간 특수한 해라고 불리는 게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17번 문제 한번 더 해봐. 요거 풀고 뒤로 넘어가서 그 활용 하나 있어요. 또 연립 방정식 활용처럼 연립 부등식 활용도 있거든요. 근데 연립 방정식이랑 비슷해요. 하는 방식은 식 두 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도 이제 하나 연습할 게 있어. 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험 기간 때 꼭 넘어서야 되는 유명한 문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페이지는 진짜 딱 한 장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새로운 내용은 한 장 정도. 그 첫 번째가 이 내용입니다. 자, 함부로 A 그냥 나누기로 끝내지 마세요. 그게 A라는 문자가 있잖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너네 기억 오래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해봐. 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안 하고 싶어. 귀찮게 이걸 왜 해? 근데 안 하면 못 푼다고요. 해야 풀지. 자, 얘도 뭐 비슷해 보이는데. 혹시 뭐 해보셨나요? 간단하게. 자, 얘도 정답을 그래서 세 가지로 써야겠죠. 이제 A 빼기 1이 뭔지 모르니까. 자, 한번 바로 가볼까요? 자, 얘를 풀 타이밍에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 문제는 친절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잖아. 사실 나중에 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정리를 안 해주잖아. 보통 내가 정리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뭐만 남았다고? 마지막에 이 친구를 나누기만 하면, 저 숫자를 나누기만 하면 끝이 난다고요, 지금. 여러분 혹시 눈에 이거 지금 숫자로 보이세요? 자, 지금 X 빼고는 다 숫자로 보면 되는 거야. 숫자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야. 얘가 뭐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자, A 빼기 1이 0보다 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저 자리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 그리고 자, 여기가 양수일 때는 이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고 배웠으니까, 자, 요게 실제로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정답입니다. 지금 모양이 이상한데요. 뭐 괜찮아요.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정답. 자, 두 번째 정답은요. 자, A 빼기 1이 뭐일 때? 음수잖아요. 숫자기만 되면 어떤 음수 같은 거. 자, 음수일 때는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 더 체크할 게 있다는 거야. A 빼기 1이 0인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참고로 이번 문제는요. 참고로 맨 위에 보시면, 자,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 맨 위에, 이 문제 맨 위에 혹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x에 대한 그냥 부등식인 거 보이세요? 아까 준영이도 말했잖아. 이게 그냥 부등식 문제라 얘가 꼭 1차 부등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참고로들 그거 말이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1차 부등식 문제면 요거 체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1차식은 돼야 되니까 0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번 문제는 그냥 부등식 문제라 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간 좀 요건 좀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자, 어쨌든 세 번째 요거 체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적용하시면 돼요. 이제 A 빼기 1에다가 일단 한번 0을 한번 대입해 보라고요. 자, 요 상황.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자, 참고로 나누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원래 0은 못 나누잖아.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대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해의 뜻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만족하는 게 해란 말이야. 그런데 상우야, 자, 얘를 만족하는 해에 뭐 있을까요? 혹시 없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 넣어보시면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항상 0이 나와. x가 뭐든 간에. 근데 0은 1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라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다시 해의 뜻이 뭐냐고. 이게 되는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없다. 자, 그럼 한번 추가 질문 해볼까? 혹시 여러분들 요 상황에서 저보세요. 아까처럼 해가 무수히 많을 때가 있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일 때.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이해했으면 이거 가능한 거 알아?
거지. 자, 요 지금 혹시 1이라서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럼 혹시 요 숫자를 얼마로 바꾸면 해가 다 되게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약간 뭐부터 해? 요 0이잖아. 음수부터는 다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 것도 생각이 가는 사실은 이게 네가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다시 예를 들어 이 똑같은 문제가 요 자리가 마이너스 5야. 이게 해 뭐게요? 다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 자, 여기가 7이야. 얘는 해 뭐게요? 얘는 안 되는 거야. 다시. 자, 여기가 0이야. 혹시 얘도 없는 거 아세요? 얘도 안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얘는요. 다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경우는 항상 한쪽이 0으로 고정이야. 그러니까 고정이라서 이 친구가 중요한 거야. 이 친구가 뭐냐에 따라서 해가 없거나 부수기 많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요. 그런 것도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밑에 있는 거 뭐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하나 남겨놓을게요. 다 풀면 뭐 할 게 없잖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지금 시간 13분. 한 20분 내로 일단은 마무리할 건데 119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활용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연립방정식 활용 한번 풀어봤잖아. 사실 뭐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혹은 뭐 활용은 항상 나와요. 어떤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자, 한번 시켜볼까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59번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자, 이미 항상 말하지만 이미 약간 느낌이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거에 약간 느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처음 온 신입생인데 그 뭔가 뭐랄까 그 옛날부터 좀 있어야 될 느낌이 없는 친구들이 가끔 와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알아. 뭔가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식이 없는 경우는 뭐 문자를 어디에 주는지라던가 보통 좀 그런 국룰 같은 것도 있어. 뭐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시키는 거 잘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59번의 요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학교 때 되게 기억나? 뭐 과자 한 개가 얼마고 사탕 한 개가 얼마인데 총 몇 개 살 건데 뭐 돈이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사실 이거 약간 중2 때 나와요. 마지막에 묻는 것만 이번 내용인 거예요. 지난번 연립 방정식도 그랬잖아. 마지막에 묻는 것만 이번에 배운 어떤 식이 나오는 거지. 그 앞에까지는 그냥 똑같아요. 식 세우는 과정이. 자, 이건 그냥 한번 해볼 시간 드리고 저랑 비교해보세요. 자, 활용입니다. 자, 수업 절반 했습니다. 힘내쇼.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좀 해놓은 게 나중에 엄청 좋을 일이 있을 거예요. 특히 수학3, 지금 하는 책 이름이 수학3인데 여기는 정말 좀 미래 해놓은 좋은 것 같아요. 그 양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계산 같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수학하라는 게 2학기 교재인데 걔는 좀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걔는 그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시간이 걸려. 인수분해, 변형식, 뭐식이, 저식이 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이 책 끝내드리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아마 책도 2권 쓸 건데 한 권은 또 약간 계산책, 한 권은 약간 유형책 같은 걸 쓰면서 조금 더 이제 심화학습.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도 첫 시험을 잘 보려고 딱 준비하세요. 첫 시험 잘 보는 게 대빵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 자, 뭐 시간 한번 세워볼 건데 우리부터 몇 가지 국룰이 있잖아요. 한번 국룰 따라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뭐 얼마 전에 한번 필기를 쭉 해드렸는데 첫 번째 그림 같은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통 문자를 빌려 쓸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문자는
이런 뭐 마지막에 묻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문자로 많이 주는 편이니까 뭐 국룰 따라 볼게요. 일단 읽어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랜만에 나온 스토리입니다. 과자 자 과자 한 개에 얼마냐면 1,000원. 위에 써있지만 저는 한 번 더 쓰는 거 좋아해요. 이런 것도 그림이야. 저는 이런 걸 그냥 그림이라 부르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리고 한 개에 사탕 한 개에 600원. 약간 옛날인 것 같죠? 요즘 더 비싼데. 자, 사탕 한 개에 600원. 그리고 이거를 합쳐가지고 총 몇 개를 살려고 한다? 총 15개를 살려고 한다. 이 스토리 다들 기억나시죠?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요 시키는 문장, 여기가 아마 부등식 관련 문장일 건데 요 문장을 제가 한번 부등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전체 금액이란 게 필요한 것 같아. 자, 전체 금액이 뭐 이상? 12,000원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이하? 12,800원 이하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번에 배운 연립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묻는 것만 연립부등식인 거예요. 참고로 그럼 중2 때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중2 때는요 그냥 이거 하나 빼면 중2 문제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중2 때는 하나 빼면 되는 거야. 정말로 실제로 중2 교재에는 아마 이 문제가 전체 금액이 12,000원 이상 되는 과자를 구하는 문제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연립 부등식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뭔가 연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줘야겠지. 그러니까 차이점 아시겠냐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잘하는 친구가 굉장히 치고 나가는 거야. 뭐 이미 느낌 아니까 뭐가 다른데 식 세우는 게.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과자를 일단 최대는 마지막에 보시면 되고 몇 개 살 수 있냐라는 문제니까 자, 문자 빌렸습니다. 뭐를? 자, 과자의 개수를 지금부터 과자의 개수를 오랜만에 x개라고 하자. 로 시작할게요. 그럼 자 여러분 도와줄 친구 혹시 사탕의 개수는요? 보통 그 당시에 국물이었거든. 사탕은 몇 개죠? 15만. 이거를 이것이 표현 가능하지. 굳이 문자 y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전체를 알고 있잖아. 그럼 사탕은 15 빼기 x개 맞나요? 아마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많이 해봤잖아요. 처음이야. 자 이제 뭐 할 차례요? 여기 있는 전체 금액을 만들러 가셔야 됩니다. 이제 개수를 알면 금액을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있을까요? 자, 전체 금액입니다. 자, 전체 금액은요, 뭐 결국 이제 얘네 둘을 다 더한 게 전체 금액이잖아. 어떻게 하죠? 자, 과자 한 개에 1,000원이니까 도와주세요. 과자 x개는 얼마예요? 1000x 아닌가요? 너네 CU가 많이 써먹잖아. 한 개에 1,000원인데 세 개는 3,000원이잖아요. 1000x라고 쓸게요. 요게 지금 뭐냐면 과자의 돈을 다 더한 거지. 두 개를 곱하시면. 다시 사탕 한 개 600원, 사탕이 15 빼기 x개니까 두 개를 곱하시면 금액이 나오고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 뭐가 나온다? 전체 금액이 나오겠네. 그치? 자, 요 친구 한번 전개해서 간단히 정리까지 하겠습니다. 자, 전개해 보시면 저는 암산했어요. 400x 더하기 9,000 나오겠네요.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쟤를 쓰면 되겠죠. 그럼 요게 뭐라고? 이제 이번에 배운 연립 부등식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두 개 분리하던가 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오는 뭐 그런 문제 맞나요? 쪽이랑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이 작업을 중2도 해요. 말했잖아. 중2는 여기만 없다고. 중2는. 그러니까 이미 해본 작업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걸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사실 여기 왼쪽에 세 문제는 또 드릴 말씀이 없어. 그런데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세 문제 보이세요? 이 세 문제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활용 문제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수업 컨셉이 아까 말한 대로 좀 뭔가 시험 대비가 아니니까 좀 자신감도 주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 치곤 조금 과하긴 해. 아마 좀 까먹으실 건데 자 그래도 오늘 이제 나왔길래 넘어갈까 하다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많이 안 할 거니까 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지금부터 이 문제가 보통 다른 유형책에서는 이런 이름도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이름?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이름을요. 자, 요 문제는 자 여기 있는 세 유형은요. 이른바 과부족 문제라고 불러요. 과부족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근데 이것도 약간 중학교 때 이 문제는 안 나, 물론 못 나오지만 뭔가 좀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종종 나왔는데 사실 일단 이 문제의 이름은요 과부족 문제입니다. 과부족. 자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하드 연습을 할 거고 제가 오늘 이제 요거 제가 책에 3개 있잖아. 여기 3문제를 따로 준비해서 여기서 연습할 거예요. 얘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요게 이제 과부족 문제예요. 과부족.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이름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혹은 문제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릴까요? 네? 응? 자 읽어본 제가 드릴게요. 일단 저게 한자거든 과. 혹시 여러분들 과라는 게 한자에서 뭔지 아세요? 너 언제 말했어? 약간 넘친다, 초과할 때 그런 거 같잖아요. 부족은요? 말 그대로 좀 모자란 거잖아. 근데 이 문제가 전부 다 좀 그런 뉘앙스의 어떤 문장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 자, 어느 모임에서 선물을 나누어 줄 건데요. 봐봐. 한 명당, 여기 지금 13명 있잖아. 너희들 해볼까? 한 명당 5개씩 주면 몇 개가 남는데? 13개 남다는 말은요. 지금 선물이 조금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 이해 뜻은 여러분들 5개씩 주면요. 여기에 13개가 남는다고요. 그래서 바꾼 거야. 몇 개씩 주면. 하나를 더 줄게. 6개씩 줬더니 어떻게 돼요? 마지막 친구가 어떻게 돼? 약간 다 못 받는다 그런 얘기 맞나? 어쩌면 자, 이 이름부터 설명드릴까요? 여기 있는 과가 일단 뭐냐면 어쩌면 이 문장에서 여기가 과인 거야. 어쩌면 이제 선물의 지금 양이 5개씩 주면 조금 넘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 또 5개 좀 남네. 하나씩 더 줄게 했던 거야. 그런데 자, 부족. 하나씩 더 줬더니 어떻게 돼? 마지막 친구가 조금 부족하게 받더라. 그런 얘기라고. 이해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더 이어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몇 가지 또 유명한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하시고 그냥 뭐 외우던가 하면 됩니다. 시험 때.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2문제 한번 마저 읽어봐. 다 이런 뉘앙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막상 티는 나.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 뭔가 읽어보시면 몇 개를 줬더니 약간 남아서 하나를 더 줬더니 부족한 뭐 이런 문장이 항상 나와요. 자, 62번 63 읽어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뉘앙스를 먼저 좀 눈에 익히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힘들어. 한번 그냥 이제 배우고 뭐 좀 그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라. 일단 자 읽어보시고 지금부터 준비한 수업 자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오늘 표지는 안 만들어서 그냥 한 쪽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같이 할게요. 3문제 옆에 넘겨주시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셋 혹시 옆에 좀 넘겨주세요. 다시 다들 받으셨으면 자 일단 여기 있는 3문제를 이제 연습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 교재에는 이 3개랑 거의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봐. 아시겠죠? 자 저는 한글 파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첫 번째 문제에다가 필기를 한번 깔끔하게 봐.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시면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 하다 보면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바꿀까? 여기 3개 중에서 맨 밑에 문제 있잖아. 문제 하나 수정할게요. 맨 밑에 문제 마지막에 묻는 게 사탕의 개수인데 사탕 찍찍 긋고 학생의 수로 바꿀게요.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사탕이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아까 말했지만 사실 지금 뭐 어려운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원래는 뺄까 했어요. 그냥 하지 말까? 근데 요즘 하도 많이 빼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탕 말고 학생으로만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일단 맨 위에 문제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흐름 기억해. 자, 흐름을 이해하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저는 요거 캡처할게요. 공간을 넉넉하게 쓸게요. 자,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혹시 교회 가본 친구들 교회 의자 아세요? 긴 의자가 있어요. 여러 명 앉을 수 있는. 자, 긴 의자에 앉을 건데, 자,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으냐? 3명씩 앉으며, 자, 그리고 학생이 5명 남는다. 이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학생이 뭐란 얘기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의자에 못 앉는 친구가 5명인 거 맞아요? 여러분, 자, 이 문제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는 거야. 다시, 긴 의자가 있는데 3명씩 앉으라고 했어, 학생이. 그래, 5명이 뒤에 서 있는 거야. 자리가 없다, 자리가. 저 자리 없는데요. 그 말인 거야. 그럼 자, 너네가 쌤이야.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한 명씩 더 앉힌 거야. 얘들아, 미안하지, 좀 낑겨 앉자. 자, 몇 명씩 앉히냐? 4명. 4명씩 앉았더니 맨 뒤에 무슨 문장 나왔어? 의자가 3개 남을 때. 이 말 이해했어요? 4명씩 앉으니까 의자가 이제 아예 3개가 남아버린 거야.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묻는 거는 이제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거. 의자의 개수랑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필기를 잘해봐.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아까 이제 뭐 보통 국룰이라 불리는 자, 마지막에 묻는 의자의 개수를 자, 지금부터 한번 X개라고 하겠습니다. 몇 개 있겠죠? 사실 지금부터 이거를요, X개. 자, 이 X개가 뭐 몇 개라고 몇 개. 몇 개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자, 제 생각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지금부터 이거를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사실 정말 그 그림을 자, 제가 그리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뭐 그대로 옮겨 쓰든 외우든 하세요. 이 그림 하나 잘 그려볼게요. 자, 뭘 그릴 거냐면 의자를 그릴 거야. 자, 긴 의자 한번 간단히 표현해 볼 건데,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긴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의자. 그런데 자, 저희가 지금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자,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그 질문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것도 그릴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어때요? 잘 들어.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일단 앞에 사실 자, 이것도 그냥 그대로 기억하세요. 앞에는 적당히 한두 개만 그리세요. 사실 앞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 현재 몇 개인지 모르잖아. 자, 약간 수학에서 그럴 때 약간 쓸만한 게 땡땡땡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뭐 몇 개 있겠지 지금. 그리고 자, 포인트는 뒤에다가 의자를 몇 개 더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넉넉하게 자, 그릴 때 포인트입니다. 다시 앞에는 그러니까 적당히 한두 개만 그리고 뒤에를 좀 넉넉하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이어서 할 걸 보시면 좀 이해하실 거야. 자, 첫 번째, 이거 어떤 별표 포인트예요. 저는 이 문제를 외운 게 아니라 나는 이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매번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이해됐거든요. 자, 다시 의자를 X라고 두고 의자를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적당히 몇 개. 그리고 그릴 때 포인트는 뭐다? 뒤에를 좀 넉넉히 그려. 자, 요게 지금 자 도와줘. 요게 지금 몇 개라고요? 몇 개? 요게 지금 제가 X개 그린 거 맞나요? 뭐 X가 10개일 수도 있고요. 몰라요. 일단 뭐 적당히 X개 그린 겁니다. X개. 그리고 자, 위로 올라가서 아까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하면 잘 봐.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보통 이 문제는 항상 식 2개가 나오잖아. 어떨 때는 과하고 어떨 땐 부족한 이제 그 식 2개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 의자에 3명씩 앉았더니 5명이 남더라. 보통 모든 문제의 첫 번째로 이 문장이 나와요. 보통 대표 문제들에. 자, 여기까지 끊고 자, 저 지금부터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저 상황을. 자, 첫 번째 문장은 한 의자에 3명씩 앉힌 거 맞아요? 여기도 3명, 여기도 3명, 그리고 쭉 3명씩 다 앉고, 그리고 저 문장 이해했으면 5명은 지금 앉았다 못 앉았다? 5명이 지금 뒤에 멀뚱멀뚱 서 있는 거야 지금. 왜 지금 못 앉고 그냥 어디 앉아요? 이 상황이라고요.
2, 3번. 이해했어? 그리고 여기까지 끊고 여기서 하나 저희가 모두 국룰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뭐게?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맨 밑에 문제를 바꿨는데 맨 밑에 문제가 여기를 물어보는 게 맨 밑에 문제예요. 자, 뭐를 알 수 있는 줄 알아? 학생이 오! 혹시 질문. 지금 총 학생이 몇 명인지 저희 알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 문제가 대표 문제야. 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자, 학생 수 몇 명이게? 3x 더하기 5명인 거 아세요? 왜? 자, 지금 x개의 의자가 있다고 했잖아. 3명씩 다 앉았어요. 질문. 자, 지금 현재 의자에 앉은 사람 수가 몇 명이게? 그럼 3x명이잖아. 3명씩 x개 있으니까. 의자에 지금 3x명 앉은 거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5명이 서 있잖아. 그럼 현재 총 몇 명이라는 얘기야? 몇 명? 자, 이걸 알 수가 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x라고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아, 저만큼 사람이 있구나. 다시 다른 문제도 항상 여기까지 끊고 이렇게 어떤 전체 수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자, 이 문장에서 부등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4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더라. 이게 재미있는 거지. 해봐. 4명씩. 자, 선생님이 얘들아 부족한데 좀 미안한데 낑겨 앉자. 1명씩 더 앉힌 거예요. 4명씩. 자, 추리 들어갑니다. 약간 이 문제는요, 이 부분에서 약간의 좀 소위 추리를 조금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잘 봐. 지금 현재 의자가 3개 남는다고 했지. 써보세요. 여기 의자 제가 적당히 뒤에 많이 쓰라고 했잖아. 어쩌면 이 문장 때문에 많이 쓰라는 건데. 자, 3개 남는다는 말은 도와줘. 여기 맨 뒤에부터, 자, 지금 여기부터 앉기 시작했어요. 맨 뒤에 여기 지금 몇 명 앉았게? 그 말은. 여기 지금 아무도 안 앉았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빵명이란 말은 지금 안 앉은 거잖아. 아무도. 여기도 몇 명? 빵명. 여기도 몇 명? 자, 3개 남았다는 저 말 혹시 이말로 보이시는지? 다시 뒤에서 3개는요 아무도 안 앉았잖아요. 여러분 그림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 어려운 말인가 지금? 3개 남았대요. 이 말인 거잖아. 대신에 자 끝에서 4번째인 요 자리 있죠. 자 질문. 여기는 몇 명 앉았대? 여기까지는 4명인 거 확정인 거 아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디서 부등식이 만들어지냐면 이 문제가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몇 명이 앉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저 문장만 가지고 다시 그럼 질문 이렇게 볼까? 여기에 누가 앉긴 했나요? 네. 그건 알아요. 자, if 여기에 한 명도 안 앉았으면 의자가 몇 개 남은 거야? 4개 남은 거잖아. 의자가 3개 남았단 말은 요 자리에 앉긴 한 거야. 근데 뭐를 모르지? 몇 명 앉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부등식이 만들어져요. 다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그림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몇 명인지 모르겠어. 앉긴 앉았어요. 그치? 그럼 자,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인원 최소 일단 몇 최소? 최소 몇 명? 일단 한 명은 앉아야 앉은 거잖아. 그리고 맥시멈 최대 몇 명까지? 보여? 여기가 이제 부등식 타이밍이지. 여기가 부등식 타이밍이에요. 저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지금 확정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현재 4명이 다 앉은 거지. 질문. 그럼 자, 여기에 지금 일단 이렇게 물어볼까? 전체 의자가 X개였잖아. 혹시 여기에 지금 의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기까지가 의자가 몇 개예요? 4X요? 아, 사람 말고 의자 수요. 자, 전체, 그쵸. 전체가 X개였잖아. 잘 봐. 여기 의자 3개 빠졌지. 아무도 안 앉은 의자 3개. 요 의자는 왜 빠져요? 몇 명 앉은지 모르는 의자 하나 빠진 거야. 그럼 총 몇 개 빠지는 거야? 써볼까 여기? 그럼 여기에 지금 의자가
의자가 여기까지는 확정적으로 x 빼기 4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시 이해했어? 전체가 x개였는데 빠진 거 3개랑 모르는 거 1개 빼면 x 빼기 4개의 4명 아닌 거잖아.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의자의 개수를 알며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 수 알 수 있게 없게.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 수는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 여기다가 4를 곱하시면 저기에 앉아있는 학생 수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세팅이야. 이제 마무리만 치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사실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우리 마무리는요. 아까 위에서 어쩌면 자, 전체, 요게 지금 어쩌면 전체 학생 수를 저희가 아까 알아왔죠.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이 이 전체를 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알아왔고, 어쩌면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떤 부등식이 나올 만한 부분까지 알아온 거예요. 요런 상황 맞냐고요. 이해하시면. 자,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 여기다가 한번 필기해볼까? 자, 이제 전체 학생 수를, 이번 문제는, 자, 전체 학생 수를 통해서 한번 부등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전체 학생 수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런 식인 거야. 자, 여기 가운데는 자, 전체 학생 수니까 자, 이렇게 쓸까? 죄송한데. 자, 이렇게 쓰고 위에다가 전체 학생 수입니다. 자, 부등식 만드는 거 하면 끝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금 여기 왼쪽 자리가 어쩌면 보통 최소 자리만 나요. 최소 이것보다는 이상이고 그 말 쓰려고요. 그리고 자 왼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는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자,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일단 양 옆에 써줄게요.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현재 확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의자 x 빼기 4개에는 4명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어디를 지금 정확히 모르냐면 마지막 여기 네 번째 의자. 이 의자에 지금 최소 몇 명 앉지? 한 명이 앉아요. 걔를 여기다가 더하기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의자에 최대 몇 명까지 앉아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이 문제가. 흐름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세팅부터 마무리는 일단 이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요 연립 부등식을 푸시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구할 수가 있긴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식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더 해볼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제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 흐름을. 근데 이해를 해봐. 첫 번째 문장이 한 의자에 보통 이런 문장이 모든 문제가 제가 첫 번째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대표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보통 전체 이런 수를 알 수 있게 돼요. 약간 이해를 하시면. 알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부등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요 그림을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요. 요 그림에 지금 제가 다 표시한 거예요. 사실은. 저 상황을. 표시해 봤더니 의자가 3개 남는다. 즉 끝에 3개는 확정적으로 0개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확정이잖아. 0개, 0명. 그리고 여기까지도 확정이라고요. 4명씩. 근데 요 자리를 몰라서 부등식이 만들어진다고. 요 자리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앉긴 앉았는데 안 앉진 않아요. 앉긴 앉았는데 뭐 최소 1명부터 4명까지 했던 그 말인 거잖아. 이 문장으로 알 수가 없다고요. 그거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지었냐면 여기 위에서 구한 학생 수를 여기 가운데다가 쓰고 왜 학생 수는 또 확정이잖아. 그런데 왼쪽에 뭐를 쓴 거냐면 여기 빨간색에서 여기까지는 확정이잖아요. 여기다가 1을 더한 게 제일 최소야. 뭔지 몰라도. 다시 여기다가 4를 더한 게 제일 최대가 된다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마무리 지어드릴까? 자, 첫 번째 문제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연립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따로 분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분리해 보시면 저는 암산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이항 하시면 자, 요것도 돼야 되고요. 요렇게 두 개. 자, 이항 하시면 요것도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개 한번 연립해 보시면요. 최종적으로 x가 뭔지 몰라도 17보다는 이상이 돼야 되고 20보다는 이하가 돼야 된다. 자, 이런 부등식 만들어지는 거 맞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번 문제는 뭐였어요? x가 될 수 없는 것. 혹시 밑에 보기 중에서 몇 번에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다는 거야.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 보이세요? 두 번째 문제. 한 번 더 해봐. 자,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 그림을 좀 잘 그리면 항상 좀 그냥 할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 문제가 아니어도 약간 비슷한 유형 문제들은 이런 그림을 좀 잘 그리시면 좀 비슷하게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무리는 이런 식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부등식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조립을 하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볼 시간 한 2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채점 정도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할만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냥 연립부등식을 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또 교과서도 질문 받고 해야 되니까 좀 질문을 길게 받을 생각이야. 수요일은 제가 이제 한 질문을 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올게요. 오늘 만렙은 몇 장 안 돼. 뭐 이거 한 페이지랑 두 장밖에 안 될걸? 아까 앞에 한 장 거의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없어 만렙은 그냥 오늘은 그 숙제하세요. 수요일까지. 자,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교과서랑 장땡이야. 항상 그랬잖아. 준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니까 좀 허무하죠. 근데 고등부는 그러지 마. 무조건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오긴 하는데 일단 기본,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가 안 나와. 막 진짜 중학교는 가만 보면 막 계산도 많이 나오고 정말 쉬운 걸로. 자, 시간 없으면 한번 10가지라도 만들어봐. 여기 10가지라도. 저랑 비교해보세요. 칠판 치울게요. 이 문제가 과부족 문제입니다. 보통 그렇게 써있어 책에. 과부족. 자, 2번 드렸는데 여러분 일단은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네. 요거 이제 한번 칠판에다가 같이 해볼 테니까 저랑 비교해 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상황은 바뀌었지만 읽어보시면 뭔가 비슷하게 나와 매번. 자, 워크숍이 가는데 승용차 이번에는 의자가 바뀐 거야. 승용차로. 승용차에 4명씩 타면 이번에 11명이 못 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명씩 낑겨 타자 라고 했더니 승용차 2대가 남더라. 자, 위에 문제에서 자, 의자가 승용차로 바뀐 거고요. 이제 뭐 학생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냐고? 일단은 마지막에 묻는 게 승용차의 대수니까 승용차를 X대라고 하고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승용차. 그리고 자, 혹시 여러분들 이제는 이 말 공감하세요? 앞에는 적당히 몇 개만 쓰면 되는데 뒤에를 좀 많이 쓰란 말 아시겠어요? 보통 뒤에서 몇 개 남는다 그거를 표현을 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너네가 사실 여기 뒤에를 이렇게 조금만 쓰면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 좀 뒤에를 많이 쓰길 바래요. 이 말도 이제 아시겠죠? 왜 그런지. 자, 뒤에를 적당히 자 2대 정도 남는 거니까 이 정도만 쓸게요. 이 정도면 표현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 요게 이제 좀 풀다 보면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게 국룰이 몇 가지 있어요. 국룰이. 첫 번째. 자, 바깥에 4명씩 탔더니 11명이 못 타고 바깥에 서 있더라. 여기서 첫 번째 뭐 준다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사람 수 혹시 알 수 있나요?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고 부를게요. 사람 수 몇 명이에요? 꼭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룰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사람 수가 나와. 확정적으로. 그리고 자, 1명씩 더 낑겨 탑시다. 5명 탔더니 어떻게 돼? 2대가
대가 남는다. 여기서 출이 들어갑니다. 두 대가 남는 거 여기가 0인 거지. 여기 몇 명? 여기를 모른다. 여기 사실 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타긴 탔어. 근데 저 문장으로 알 수는 없잖아. 뭐 타긴 탔대 일단은. 왜 안 타면 말이 안 돼. 안 타면 세 대가 남아야지. 그치? 근데 모르지만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최소 한 명 타던가 맥시멈 5명 같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자 이제 얘네들을 조립을 잘하면 되는데 도와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5명. 자 여기까지의 자 질문 여기까지의 차량 대수가 몇 대게요? 전체가 X대니까 2대 빼고 1대 빼고 X 빼기 3대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여기에 탄 사람 수까지 알 수 있겠네? 그렇지? 여기다가 5를 곱하시면 여기다가 5를 곱하시면 이게 사람 수 맞나요? 얘를 꺼내면 얘도 확정이야. 그러니까 확정인 것들이 있어요. 얘도 확정이고 요것도 확정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등식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색깔펜을 좀 잘 써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조립 들어갑니다. 이 사람 수를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사람 수를 가운데다가 쓰고요. 여기 양옆에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 거예요. 여기가 전 사람 수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확정적으로 아는 거는 자 요거는 또 확정적이잖아. 이 확정적으로 아는 걸 양옆에 쓰신 다음에 뭐가 불확정이라고? 요 자리가 뭔지 모른다고요. 여기서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최소 1명 플러스 에서 최대 5명 플러스까지 이렇게 흐름 이해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밑에 문제. 자 밑에 문제는 살짝 달라진 게 있긴 한데 한번 도전해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계산을 넘겨드릴게요. 이제 연립해서 x값까지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답안지가 없네요. 이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해줘. 이거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최소 몇 대기? 해보시면 21대 나오셨나요? 아마 최소값 21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지금 확인할게요. 바로 뭐 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 풀어보시면 이제 어떤 x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최소값 쓰라는 얘기야. 혹은 최대값. 그건 뭐 묻는 거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밑에 있는 세 번째 문제도 이런 뉘앙스로 가시면 돼요. 물론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뉘앙스가 중요한 거잖아. 이런 뉘앙스를 따라갈 수 있는지. 나중에 이제 기말 시험 범위죠. 기말 공부할 때 또 하겠지. 우리 교재의 세 문제가 얘랑 거의 똑같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빠른 시일에 해야 될 거야. 또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 그림 기억해. 그럼 안 까먹어. 그러니까 저도 이걸 외운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사탕이네요. 비슷해. 4개 주면 12개 남고 7개 줬더니 근데 달라진 게 이거죠. 마지막 한 학생이 2개 이상 6개 미만 맞더라. 자, 한번 식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림을 좀 먼저 그려놓고 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 뭔지 다 바꾸셨죠? 학생수, 사탕 아니라 학생으로 바꿀게요.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리고 이 문제 일단 마지막에 묻는 게 학생수잖아요. 자 학생수를 한번 x명이라고 두고 어쩌면 지금 제가 여기에 뭐를 그린 거냐면 학생을 그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학생이 x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국룰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한 학생에게 4개씩 주면 12개가 남습니다. 즉 이렇게 4개를 주면요. 몇 개 남는다고? 12개가 남는 거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다고? 전체 사탕수를 알 수 있겠네요. 그치? 사탕수가 얼마다? 4x 더하기 10이 맞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러면 7개 줄게, 7개씩.
7개를 줬더니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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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인데 이번 문제가 달라진 거 보이세요? 어쩌면 오히려 쉬워. 추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마지막 학생이 뭐래요? 요게 또 이제 뭔지 몰라. 마지막 학생이. 근데 뭔지 몰라도 2개 이상 6개 미만 받는다라고 해서 보통 아마 우리 책에는 이 문제가 먼저 나와 있을 거예요. 약간 난이도는 조금 더 떨어진 거긴 해. 추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자리가 2개 이상 6개 미만이니까 는 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배우신 대로 여기까지는 확정인 거니까 여기까지의 사탕수를 저희 구할게요. 자, 여기까지 사탕수는요. 자, 여기까지의 사람수가 x 빼기 1명이잖아. 거기다가 7을 곱하시면 사탕수 맞나요? 자, 확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조립은 어떻게 하시라고? 요 사탕수를 자, 가운데다가 쓰시고 자, 양옆에다가 부등식을 만들 건데 자, 여기까지 확정이니까 확정인 걸 양옆에 쓰신 다음에 여기 양쪽에다가 이제 조금 정확하게 모르는 자, 이 부분을 여기다가 더하기를 쓸게요. 플러스.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다가 더하기를 쓸 건데 요거는 빼야겠네요. 자, 여기가 는이 없으니까 여기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식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요거 채점을 좀 자, 빠르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한 5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 좀 부족한 친구는 제가 답안지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넘겨주세요. 자, 일단은 숙제는 여기긴 해요. 오늘은 만렙 아까 거의도 같이 풀어서 한 장 반밖에 안 돼. 한 장 반 정도. 풀어보시고 대신에 수요일까지 우리 시험 대비 드린 거 꼭 풀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학교마다 한 50에서 60문제 돼요. 제가 이제 한 5, 60문제 정도입니다. 네. 네. 아까 볼펜을 아, 제가 혹시 가지고 갔나요? 잠시만. 제가 가지고 왔나요? 잠시만요. 없어가지고 없어졌어요? 네. 근데 저희 모집 교과서에 마지막 부분에 성적이 나오는데 풀어야 돼요. 아, 삼각비가 혹시 여러분들 제가 편집을 했는데 자기 시험범위 아닌 거 있으면 그건 풀지 마세요. 이거 제 말 들었어요? 네. 혹시 이거 현석 거야? 혹시 이거 주인 없죠? 잠깐만. 혹시 준영아 아까 빨간색 펜 없어 너한테? 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책상 위에 빨간색 펜 하나 남는 거 있나요? 혹시 본인 거 아닌데 빨간색 펜 본 친구? 잠깐만 아까